며느리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복도 끝에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틈으로 보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방에서 혼자 하는 모습을 그날 밤 나는 알게 됐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제가 외롭다는 것을, 그리고 나도 여전히 여자라는 것을. 제 이름은 서윤아입니다. 올해 45, 강원도 산간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48세였어요. 결혼 20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저를 여자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무뚝뚝했고 집에 돈만 가져다 주면 됐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잃고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익숙한 공허함이었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늦게 찾아온 사랑 이야기입니다. 45세 며느리와 65세 시아버지. 금기를 넘은 두 사람의 뜨거운 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남편이 떠나고 3년이 흘렀습니다. 아침마다 나는 이불을 거들 때면 습관처럼 옆자리에 손을 뻗었고 차가운 시트만 손끝에 닿았습니다. 처음엔 그 차가움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와 베개에 얼굴을 묻었던 새벽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무뎌지게 만들었고 어느새 빈자리는 그저 빈자리일 뿐이었습니다. 슬픔조차 내 일상의 한 조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 정태산이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하고 꼿꼿한 분이셨습니다.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퇴직 후 혼자 서울에서 사셨는데 시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들마저 잃으신 후로는 완전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한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병상에서 기력이 다 빠진 목소리로 했던 농담. 엄마가 그러던데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그거 장난 아니었대. 뭐가? 그거 남자로서 말이야. 해바라기. 동네에서 소문났었대. 빨개진 얼굴로 웃던 남편. 그때는 그냥 농담으로 넘겼습니다. 죽어가는 남편이 왜 그런 얘기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이상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어느 날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무릎 수술하셨어요. 네. 언제요? 지난주에요.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시동생 정태주는 해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귀국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엔 거절하셨습니다.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아버님 수술하셨는데 어떻게 혼자 하세요? 유나 씨도 혼자 사는데 부담 주기 싫어서. 하지만 결국 시아버지는 제 집으로 오셨습니다. 강원도 산간 마을의 작은 2층 주택.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1층에 방 2개, 2층에 제 방. 시아버지는 1층 작은 방을 쓰시기로 했습니다.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네, 유나 씨.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짐을 정리하시는 시아버지를 보며 나는 놀랐습니다. 65이라고 하기엔 너무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어깨는 여전히 넓고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반팔 티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팔뚝에는 아직도 단단한 근육이 잡혀 있었습니다. 무릎 수술을 했지만 기본 체력이 좋으셔서 일상생활은 크게 불편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 저녁 드세요. 고맙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처음으로 시아버지와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결혼 20년 동안 명절에나 뵙던 분.
항상 남편과 시동생이 함께였는데 이렇게 둘이서 마주 앉으니 어색했습니다. 유나 씨, 내가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사는데 갑자기 늙은이가 들어와서 아버님, 늙으셨다고 하지 마세요. 시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65이면 늙은 거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멋있는 분이셨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정돈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쓸쓸한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나도 남편을 잃었지만 자식을 잃는 고통은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생활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혼자 식사 준비를 하시고 낮에는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셨습니다. 재활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가끔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운동을 하실 때 얼굴을 찡그리시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조금 아프긴 하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시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의 무릎을 받쳐드렸습니다. 천천히 펴보세요. 시아버지의 다리가 내 손 위에 있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네, 천천히요. 그때였습니다. 무심코 시선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회색 면바지. 그런데 그 너머로 뭔가 느껴졌습니다. 65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그거 장난 아니었대. 설마. 나는 황급히 눈을 돌렸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유나 씨, 고마워. 시아버지가 내 손을 가볍게 잡으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그날 이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의식이 됐습니다. 아침에 거실로 내려가면 시아버지가 이미 식탁에 앉아 계셨고 신문을 읽으시는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넓은 어깨, 꼿꼿한 자세. 그리고 그날 본 것. 아니야. 생각하지 마. 나는 고개를 저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셨어요? 아직? 유나 씨 기다리고 있었어. 제가 차려드릴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시아버지가 일어나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시아버지와 나란히 서니 어깨가 스쳤습니다. 순간 남자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비누 향과 섞인 남성적인 채취, 3년 만에 맡아보는 냄새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 나도 할 줄 아는 거 있어. 시아버지가 된장찌개 냄비를 들어 상에 올리셨습니다. 팔을 뻗으시는 순간 반팔 티셔츠 사이로 탄탄한 팔뚝 근육이 보였습니다. 65의 팔이 아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고맙네. 밥을 먹는 동안 시아버지의 손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굵고 거친 손이었지만 젓가락을 쥔 모습이 단정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선명했습니다. 여전히 힘이 있어 보이는 손.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눈을 돌렸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아버지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계셨습니다. 연탄을 떼는 집이라 겨울을 대비해 장작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버님, 무릎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도끼를 들어 올리는 시아버지. 땀에 젖은 티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도끼가 내려갈 때마다 어깨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쩍! 장작이 쪼개지는 소리. 그리고 시아버지의 거친 숨소리. 나는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5. 하지만 여전히 남자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유나 씨, 물 좀 줄래? 네. 나는 황급히 부엌으로 가서 시원한 물을 컵에 따랐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시아버지께 건넸습니다. 고맙네. 시아버지가 단숨에 물을 들이켰습니다. 목젖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더워 보이세요. 안에서 쉬세요. 조금만 더 하면 돼. 시아버지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때 티셔츠가 살짝 올라가며 배가 보였습니다. 탄탄한 복부, 65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러면 안 돼. 시아버지잖아. 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2층 제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시아버지가 샤워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 나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남편이 죽고 3년. 그동안 남자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외롭다고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오신 후로 자꾸 의식이 됐습니다. 넓은 어깨, 탄탄한 팔뚝, 거친 손, 남자 냄새. 그리고 그것, 남편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그거 장난 아니었대. 아직도 그런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목이 말라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불을 켜려는데 거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불을 끄고 TV만 켜놓은 채 샤워를 하신 후라 머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회색 티셔츠에 편한 면바지 차림. 아버님 안 주무세요?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유나 씨? 잠 안 와? 물 마시러 왔어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도 한 잔 가져다 드렸습니다. 고맙네. 시아버지가 물을 받아 드셨습니다. 손이 스칠 뻔했습니다. 나는 소파 반대편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TV에서는 오래된 영화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잠이 잘 안 오네. 시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왜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봐. 잠이 줄어들어. 외로우신가 봐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건지. 시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TV 불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도 외롭지?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가끔은요. 미안해. 이상한 질문했네.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영화가 나오고 있었지만 우리는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나 씨는 아직 젊은데 혼자 사니까 힘들겠어. 아버님도 혼자 사셨잖아요. 나는 늙었으니까. 근데 유나 씨는 시아버지의 말이 끊겼습니다. 나는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안 늙으셨어요.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뭐? 아버님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남자세요 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유나 씨, 저 올라갈게요. 늦었네요. 나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잘 자요, 아버님. 그래. 잘 자. 2층으로 올라와 방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젖은 머리, 회색 티셔츠, 그리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이 뜨거웠습니다. 3년 만에 느껴보는 감각, 여자로서의 떨림. 다음 날 아침부터 날씨가 이상했습니다. 11월 초인데 하늘이 잿빛으로 변했고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눈 온대요. 시아버지가 뉴스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른데 벌써 눈이요? 폭설주의보 떴네. 산간 지역은 30cm 이상이래. 창밖을 보니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제가 장봐 올게요. 갇히면 안 되니까. 내가 같이 갈게. 아버님, 무릎 괜찮으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는 함께 마을 슈퍼로 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늘게, 그러다 점점 굵어지며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빨리 사야겠어요. 라면, 김치, 계란, 우유, 연탄을 급하게 담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눈은 더 거세졌고 마당은 이미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많이 오네. 짐을 내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세상은 빠르게 하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창밖은 온통 눈뿐이었습니다. 폭설이네. 진짜 심하다. 시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지 말아야겠어요. 응, 위험해. 저녁 6시쯤 갑자기 불이 나갔습니다. 온 집이 어둠에 잠겼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정전이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손전등 어디 있어? 부엌 서랍에 있어요. 나는 손전등을 켜고 촛불을 찾았습니다. 거실에 촛불 몇 개를 켰고 희미한 불빛이 방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연탄 더 넣어야겠네. 추워질 거야.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야. 무거워. 내가 할게. 시아버지가 보일러실로 가셨고 연탄을 갈아 넣으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신 시아버지의 손이 새까맸습니다. 손 씻으세요. 응. 하지만 물도 안 나왔습니다. 정전 때문에 펌프가 멈춘 겁니다. 아, 물도 안 나오네. 제가 물티슈 가져올게요. 나는 물티슈를 꺼내 시아버지께 드렸는데 시아버지가 손을 내미셨습니다. 닦아줘. 잘 안 보여. 촛불 아래에서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까만 손, 거친 손바닥, 굵은 손가락. 물티슈로 한 손가락씩 닦아드리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고맙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촛불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고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으며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습니다. 추워. 조금요. 담요 가져올까? 제가 가져올게요. 2층으로 올라가 담요 2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시아버지께, 하나는 내가 덮었습니다. 담요를 덮고 앉으니 조금 따뜻했습니다. 이러니까 옛날 생각나네. 시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옛날이요? 어렸을 때 촛불 켜고 가족들이랑 이렇게 앉아있던 기억. 좋은 기억이시네요. 응. 그때는 불편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따뜻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촛불이 시아버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 또렷하게 보였고 주름이 있었지만 여전히 선명한 이목구비가 드러났습니다. 유나 씨는 외롭지 않아? 갑자기 시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혼자 살면서 외로울 텐데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고백이 튀어나왔습니다. 밤마다 혼자 있으면 무섭고 쓸쓸하고 누군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말이 끊겼습니다. 시아버지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촛불 아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도 그래.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더 심해졌어. 혼자 있으면 숨이 막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에 자다가 깨면 옆이 너무 텅 비어 있어서 가슴이 무너져. 나는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촛불 아래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미안해. 이런 얘기 하려던 게 아닌데. 시아버지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망설이다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놀라 나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같으니까요. 우리의 손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은 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나 씨, 네, 나 요즘 이상해. 뭐가요? 유나 씨가 자꾸 눈에 밟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유나 씨 생각하고 밤에 자려고 하면 또 유나 씨 생각하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요.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자꾸 눈에 밟혀요. 시아버지가 내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유나 씨, 무서워요. 이런 감정이. 나도 무서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촛불 아래 시아버지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시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내 뺨을 스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거칠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시아버지가 중얼거렸지만 손은 내 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그만 불러. 그렇게 부르면 더 힘들어. 시아버지의 얼굴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10cm, 5cm.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입술이 닿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쾅!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뭐지? 시아버지가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나무가지가 부러진 것 같아.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나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금 뭐 하려던 거지? 시아버지도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나 먼저 들어갈게. 네. 시아버지가 1층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촛불이 희미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말랐습니다. 조금만 더였으면.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고 마당에는 무릎까지 차오를 정도로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2층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의 손, 뺨을 스친 감촉, 가까워진 얼굴, 그리고 입술이 닿을 뻔한 순간. 어떻게 마주해야 하지? 한참을 방에 앉아 있다가 용기를 내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 시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는데 내가 내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유나 씨, 잘 잤어? 네. 아버님은요? 나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침 먹을까? 네. 나는 부엌으로 갔고 냉장고에서 계란과 김치를 꺼냈습니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풀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거의 다 됐어요. 그래도 시아버지가 옆에 서셨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어깨가 스쳤고 나는 움찔했습니다. 미안. 아니에요. 계란 후라이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접시가 덜컹거렸습니다. 조심해. 시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 접시를 받쳐주셨습니다. 따뜻한 손.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유나 씨,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네, 어젯밤, 미안해.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선을 넘을 뻔했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유나 씨는 내 며느리고 나는 나이 든 시아버지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자꾸 그렇게 돼.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시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뭐? 저도 아버님이 자꾸 눈에 밟히고 의식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손을 뻗어 내 손을 덮었습니다. 조심하자. 우리 둘 다. 네.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고. 시아버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며칠 후 날씨가 풀렸습니다. 쌓였던 눈이 녹기 시작했고 마당에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연탄 좀 날라야겠네. 겨울 대비해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거워. 괜찮아. 아니에요. 같이 하면 빨라요. 우리는 함께 연탄을 날랐습니다. 창고에서 보일러실까지. 시아버지가 연탄을 들어 올리면 나는 받아서 쌓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땀이 났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마에도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잠깐 쉴까? 네. 우리는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물 마실래? 네. 나는 집에 들어가 시원한 물을 2컵 가져왔습니다. 시아버지께 한 컵을 건넸습니다. 고맙네. 시아버지가 단숨에 물을 들이켰습니다. 목젖이 움직이는 게 보였고 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유나 씨. 네. 나. 유나 씨랑 이렇게 있으니까 좋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같이 일하고 밥 먹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시아버지가 하늘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사는 것 같아. 진짜로. 나도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저도요. 내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저도 아버님이랑 있으니까 집이 집 같아요. 시아버지가 나를 봤습니다. 그치? 네. 우리는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나는 된장찌개를 끓였고 시아버지는 상을 차리셨습니다. 많이 먹어.
네. 밥을 먹는 동안 시아버지가 반찬을 집어 내 그릇에 놓아주셨습니다. 고기 먹어. 힘들었을 텐데. 아버님도 드세요. 나도 고기를 집어 시아버지 그릇에 놓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챙겼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빨라. 시아버지가 행주를 들고 그릇을 닦으셨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하고 시아버지는 닦아서 정리하셨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어깨가 스치고 손이 닿았지만 이제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존재에. 다 했네. 네. 시아버지가 싱크대에 기대셨습니다. 나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유나 씨, 고마워. 뭐가요? 다. 같이 있어줘서, 챙겨줘서, 이렇게 살게 해줘서.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시아버지가 손을 뻗어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우리 천천히 가자. 네. 서두르지 말고. 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2층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아래층에서 시아버지가 TV 보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같은 집에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평온하게 흘렀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고 함께 집안일을 했으며 저녁에는 거실에서 TV를 보곤 했습니다. 손이 닿고 어깨가 스치고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조심했습니다.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혼자 방에 있으면 시아버지 생각이 자꾸만 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2층 방으로 올라갔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저녁 연탄을 나르시던 모습, 땀에 젖은 티셔츠, 탄탄한 팔뚝, 거친 숨소리. 그리고 그날 본 것, 면바지 너머로 느껴졌던 존재감.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안 돼. 생각하지 마. 하지만 몸이 반응했습니다. 3년 만에 느껴보는 감각, 여자로서의 욕구.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넓은 어깨, 따뜻한 손, 낮게 깔린 목소리. 그리고 만약에 시아버지가. 상상이 이어졌고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이불 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몸이 뜨거워졌고 숨이 가빠졌으며 시아버지라는 이름이 입술을 맴돌았습니다. 눈을 꼭 감았습니다. 상상 속에서 시아버지가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손이 빨라졌습니다. 아버님,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바로 그때, 드르륵,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화들짝 놀라 몸을 웅크렸습니다. 문 잠갔는데, 하지만 문이 열렸습니다. 제대로 안 잠긴 겁니다. 유나 씨, 빨래 넣으려고.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침대 위에 나를 본 겁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얼굴이 붉어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아버지가 황급히 뒤돌아섰습니다. 노크를 했는데 대답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빨래 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아버님.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가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문을 닫으려 하셨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등을 보인 채 유나 씨,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가 혼자 복도 끝에서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으며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함께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봤다. 내가 혼자 하는 모습을. 그리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제대로 잠갔고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얼굴을 보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한참 늦게 일어났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기가 두려웠지만 1시간쯤 방에 있다가 용기를 내서 내려갔습니다. 거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산책 가셨나? 안도감과 실망감이 동시에 왔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식탁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산책 다녀올게요. 아침은 냉장고에. 마이너스 태산. 시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말이와 김치, 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나는 어젯밤에 혼자 밥을 먹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시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부엌으로 도망쳤습니다. 유나 씨, 시아버지가 부르셨습니다. 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나와봐. 할 얘기가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실로 나갔고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으며 나는 반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젯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정말 미안해. 노크했는데 대답이 없어서 그냥 들어갔어. 아니에요. 제가 문을 제대로 안 잠가서.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 씨, 네, 괜찮아.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자가 혼자 사는데 그럴 수 있지. 당연한 거야. 아버님, 부끄러워하지 마. 나도 남자니까 이해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외로웠을 거야. 3년 동안 혼자.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해요. 왜 사과를 해? 잘못한 거 없어.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실은 나도 그래. 네. 나도 밤에 혼자. 그래. 외로우니까.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 사람이니까. 외로우면 그런 거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유나 씨, 네. 어젯밤에 내가 본 건.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나 씨가 누구 생각하고 있었어?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대답했습니다.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네. 시아버지가 숨을 크게 들이쉬셨습니다. 유나 씨, 죄송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도. 시아버지가 일어나 내 옆에 앉으셨습니다. 가까이, 너무 가까이. 나도 밤마다 유나 씨 생각하면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고 숨소리만 들렸으며 시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내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유나, 처음으로 시없이 불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나도 떨리는 손으로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시아버지의 손이 내 뺨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따뜻했고 거칠었으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 그 목소리에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숨결이 느껴졌고 입술이 닿을 것만 같았으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바로 그때 띠리리리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누구지? 시아버지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띠리리리링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황급히 일어나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낯선 남자가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아, 정태준 씨 댁 맞으시죠? 해외 택배 왔습니다. 시동생 이름이었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나는 현관으로 갔고 문을 열었으며 택배 기사가 큰 상자를 건넸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서명을 하고 택배를 받았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니 시아버지가 거실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 분위기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시동생이 보낸 것 같아요. 그런가 보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 산책 좀 다녀올게. 시아버지가 재킷을 입으셨습니다. 아버님, 조금 혼자 있고 싶어. 미안해. 시아버지가 현관문을 나가셨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오후 내내 시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자꾸 현관 쪽을 보게 됐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시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다녀왔어. 오래 나가 계셨네요. 추우셨죠? 괜찮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녁 드실래요? 배 안 고파. 먼저 먹어. 시아버지가 1층 방으로 들어가셨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후회하시는 건가? 나랑 그런 걸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2층 방에서 뒤척였습니다. 아래층 시아버지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고 시아버지 방문 앞에 섰으며 작게 노크했습니다. 똑똑.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왜 안 자? 저도 못 자겠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시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시다가 비켜서셨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우리는 어둠 속에 서 있었으며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유나 씨, 우리 이러면 안 돼. 시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시아버지고 너는 내 며느리야. 알아요. 이건 잘못된 거야. 우리 둘 다 알잖아. 알아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나도. 아버님도 그렇죠? 응.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종일 걸으면서 생각했어. 이게 맞는 건지, 유나 씨한테 미안한 건 아닌지. 왜 미안하세요? 나는 늙었어. 65이야. 근데 너는
저는 아버님이 좋아요. 내가 말을 끊었습니다. 나이 같은 거 상관없어요. 그냥 아버님이라서 좋아요. 시아버지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유나,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뛴 적이 없었어요. 나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님 보고 싶고, 밤에 자려고 하면 아버님 생각나고, 유나, 그만. 저 이상해요? 시아버지한테 이런 마음 갖는 거?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이상한 건 나야. 왜요? 며느리한테 이런 마음 갖는 시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럼 우리 둘 다 이상한 거네요. 나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이상해도 괜찮아요. 저는 아버님이 좋아요. 시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유나, 정말 괜찮아? 나는 늙었어. 주름도 많고 힘도 예전 같지 않고 괜찮아요. 나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한테는 가장 멋있는 분이에요.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알아요. 후회할 수도 있어. 안 해요. 나는 시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전 후회 안 해요. 아버님은요? 시아버지가 나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후회 안 해. 시아버지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유나, 네. 이제 멈출 수 없을 거야. 괜찮아요. 시아버지가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나, 네. 사랑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시아버지가 내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엄지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울지 마. 행복해서 그래요. 나도. 시아버지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고 따뜻했으며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의 입술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내 머리를 감쌌고 나는 시아버지의 목에 팔을 감았으며 우리는 서로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키스를 멈추고 이마를 맞댔습니다. 유나, 네. 침대로 갈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함께 침대로 갔으며 달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우리를 비췄고 시아버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으며 떨리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유나, 정말 괜찮아?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물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랑 하고 싶어요. 나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았어. 시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내 어깨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손이 옷 위로 피부를 쓰다듬었고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으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유나, 시아버지가 내 목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입술이 귀 아래로 목선을 따라 내려왔고 온몸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유나, 예뻐. 아버님,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 시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이름으로 불러줘. 태산, 시도 빼, 태산.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뭔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사이의 마지막 벽이 유나, 시아버지, 아니 태산 씨가 나를 눕혔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침대 시트가 등에 닿았고 태산 씨가 내 위로 몸을 기울였으며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65인데 괜찮을까? 괜찮아요. 나는 태산 씨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태산 씨는 여전히 남자예요. 태산 씨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보여줄게. 태산 씨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옷깃을 따라, 어깨를 따라, 허리를 따라 모든 움직임이 조심스러웠고 존중이 느껴졌으며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유나, 아름다워. 태산 씨도. 나는 태산 씨의 셔츠 단추에 손을 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풀었습니다. 셔츠가 벗겨졌고 65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넓은 가슴, 단단한 복부, 여전히 남아있는 근육. 늙었지? 아니요. 멋있어요. 나는 태산 씨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유나, 나, 태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됐어. 정말 오래됐어서. 서툴 수도 있어. 괜찮아요. 저도 오래됐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긴장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피부가 닿았고 체온이 전해졌으며 숨결이 섞였습니다. 유나, 태산 씨,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달빛이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태산 씨는 조심스러웠고 나를 아끼듯 대했으며 모든 순간을 소중히 했습니다. 아파? 아니요. 좋아요. 천천히 갈게. 네. 65. 하지만 여전히 남자였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그거 장난 아니었대. 지금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유나, 괜찮아? 네. 좋아요. 태산 씨의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고 이마에 입을 맞췄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고 완전히 하나가 됐으며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 네, 고마워. 다시 남자로 만들어줘서. 저도 고마워요. 다시 여자로 만들어줘서. 태산 씨가 나를 꼭 안았습니다. 땀이 식으며 서늘함이 느껴졌지만 태산 씨의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후회 안 해? 안 해요. 태산 씨는요? 나도. 태산 씨가 내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평생 이 순간 잊지 못할 거야.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푸르게 변했고 새소리가 들렸으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유나, 네,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나는 태산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행복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태산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그걸로 충분해. 우리는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사랑이 담긴 키스였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함께 샤워를 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금방 익숙해졌고 서로의 몸을 씻어주었으며 웃음이 났습니다. 등 밀어줄까? 그래줘. 태산 씨의 넓은 등을 수건으로 문질렀습니다. 근육이 단단했고 여전히 힘이 느껴졌으며 65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나 차례. 태산 씨가 내 등을 밀어줬습니다. 거친 손이지만 부드러웠고 조심스러웠으며
사랑스러웠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만들었고 식탁에 마주 앉았으며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맛있어. 많이 먹어요. 유나도. 우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색함은 사라졌고 편안함이 자리 잡았으며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산 씨가 내 어깨를 감쌌고 나는 태산 씨 가슴에 기댔으며 TV를 보지 않았지만 켜져 있었습니다. 유나. 네. 이제 뭐라고 부를까? 아버님은 이상하고 나는 웃었습니다. 태산 씨요. 시도 빼. 태산. 응. 그게 좋아. 태산이 내 머리에 입을 맞췄습니다. 유나. 네. 행복해? 네. 태산은요? 나도.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으며 새로운 우리가 시작됐습니다. 금기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랑이었으니까.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깊어졌고 마당에는 다시 눈이 쌓였으며 세상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아침마다 나는 태산의 품에서 눈을 떴고 따뜻한 입맞춤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며 함께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계란 몇 개 할까? 3개. 오늘 힘쓸 일 많아. 뭐 하는데? 장작 패야지. 연탄도 날라야 하고. 나는 웃었습니다. 65인데 무리하지 마요. 아직 팔팔해. 태산이 장난스럽게 팔뚝 근육을 보여줬고 나는 손으로 툭 쳤으며 웃음이 났습니다. 과시하지 마요. 유나가 좋아하잖아. 누가요? 어젯밤에 누가 만지면서. 태산.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계란을 후라이팬에 깨뜨렸습니다. 태산이 뒤에서 나를 껴안았고 턱을 내 어깨에 기댔으며 따뜻한 숨결이 목선을 스쳤습니다. 좋아. 유나랑 이렇게 있으니까. 저도요.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계란 굽는 냄새가 퍼졌으며 평화로웠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을 서로 집어주고 물을 따라주고 눈이 마주치면 웃었습니다. 오늘 마을 슈퍼 가야 해요. 같이 갈까? 아니요. 혼자 갈게요. 태산은 집에서 쉬어요. 혼자 가면 무거운데. 괜찮아요. 조금만 살게요. 사실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걸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유나 씨, 요즘 누가 같이 사나 봐? 장 보는 양이 늘었네. 아, 시아버님이 계세요. 아, 그래. 좋겠다. 혼자 사는 것보단.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의심하는 듯한, 궁금해하는 듯한. 며칠 후 다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유나 씨, 시아버님이랑 사신다며? 불편하지 않아?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젊은 며느리랑 시아버지 둘이 사는 거 좀 그렇지 않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냥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저희는 가족이에요. 그래, 그렇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잖아.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슈퍼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지나가면 고개를 돌려 쳐다봤으며 수소문이 퍼진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우리가 행복하면 돼. 근데 유나, 우리 잘못한 거 있어? 아니요. 그럼 됐어.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야? 태산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힘들었습니다. 오후에 슈퍼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계산하는데 뒤에서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시아버지랑 며느리 둘이 산다며? 그러게. 이상하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쉬 들려. 나는 계산을 마치고 빨리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으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태산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녀왔어? 많이 샀네. 내가 들게. 태산이 장바구니를 받아들었고 함께 집으로 들어갔으며 부엌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 뭔데?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태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함께 사는 게 이상하대요. 그래서 미안해요. 쟤 때문에. 태산이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유나, 미안해할 거 없어. 우리 잘못 없어. 근데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야. 태산이 내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유나, 후회해? 아니요. 나도 안 해. 평생 이렇게 행복했던 적 없어. 저도요. 그럼 됐어. 우리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태산이 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김치.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맛있어. 많이 먹어요. 유나 요리 실력 늘었어. 처음보다 훨씬 맛있어. 태산이 잘 먹어줘서 그래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고 거실에 나란히 앉았으며 태산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우리는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나. 네. 나. 유나 만나서 다시 살았어. 태산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아들 잃고 나서 매일이 지옥이었어. 아침에 눈 뜨는 게 고통이었고 밤에 자는 게 두려웠어. 태산. 근데 유나 만나고 나서 다시 살고 싶어졌어. 아침이 기다려지고 하루하루가 행복해. 태산이 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나한테 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태산이 없었으면 전 아직도 빈집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유나, 저기 봐. 눈 온다. 예뻐요. 같이 나가볼까? 지금요? 응. 눈 맞으면서 걷고 싶어. 우리는 두꺼운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고 하늘에서 눈송이가 떨어지고 있었으며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손 줘. 태산이 손을 내밀었고 나는 태산의 손을 잡았으며 함께 걸었습니다. 눈을 맞으며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유나. 네. 행복해? 네. 태산은요? 나도. 태산이 멈춰서서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송이가 태산의 머리에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유나,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태산이 나를 끌어안았고 눈 내리는 마당에서 우리는 입을 맞췄으며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랑에는 금기가 없었습니다. 65과 45, 시아버지와 며느리. 하지만 우리는 그냥 남자와 여자였고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으며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전혀.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알았으니까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